영민의 잡지사 8월호 네 번째 페이지, 중복과 말복의 중간, 초계탕 대신 초계분지 이야기로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보양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들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신가요? 운석 크레이터 얘기해 주신다고 해서 네. 뭔가 우리가 항상 밤하늘의 공간, 저 먼 우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구 표면 얘기를 하는 게 또 새로워서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지구에 유명한 운석 크레이터들이 많잖아요. 혹시 네.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운석 크레이터로 알려진 곳은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유카탄 반도나 이런 데 못 가보셨군요. 그렇죠. 그건 멀기도 하고, 네, 또 차를 타고 또 한참 가야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애리조나에도 있고 말씀하신 그 멕시코만에도 있고 다양한 유명한 이제 운석 크레이터들은 있지만 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크레이터를 남길 정도의 운석이면 꽤 커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조그마한 것들도 물론 가끔씩 떨어지고 또 대부분은 다 바다에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지구 면적의 확률상. 70%가 바다라서 네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멋진 크레이터가 남기는 사실 꽤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한 100m쯤은 되는 커다란 애가 이제 네. 지구에 떨어져야 우리가 관광 명소라고 부를 만한 이제 커다란 밥그릇이 이제 딱 땅에 남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오늘은 뭐 멕시코만이나 애리조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공간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운석 크레이터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경상남도 합천하면 우리 편집장님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뭐 합천은 이제 해인사 맞아요. 가고, 네, 해인사. 그렇죠. 그 또 팔만대장경을 뭐지?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로도 더 잘 알려진. 가야산. 맞아요. 이제 합천인데 사실 저는 약간 오늘 좀 과감하게 예. 새로운 제안을 한번 이 합천에 계신 우리 또 지자체 군수님? 공무원 분들께 예. 한번 좀 요구를 해보고 싶어요. 예. 요새 최근에 또 이제 거제가 핫하지 않습니까? 핫하죠. 그것처럼 합천도 저 같은 미약한 먼지가 한번 네네. 또 부흥시켜보는 네네.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원이 거제 원이라면 웅이가 이제 웅이가 합천의 명물은 네. 해인사 팔만대장경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천은 이제 역사의 메카가 아니라 또 과학의 메카가 될 어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네. 합천이 되게 재미있는 게 위성 사진으로 이제 보잖아요. 네. 뭐 구글 어스 같은 위성 사진으로 보면 되게 선명하게 분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주민분들이 사시는 동네가 주변에 동그랗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어쩌다 산이 둘러싸여진 약간 대전 같은 양구 펀치볼처럼. 그렇죠. 예. 그런 지역 그냥 분지 지역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기는 자연스럽게 그냥 산이 솟아올라서 생긴 그런 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기가 한 42,000년 전에 한반도에 네. 한 200m 정도 되는 커다란 운석이 저기에 똥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천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레이터 바닥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진짜 집이 바글바글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제 평지가 돼서 저기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물론 저분들은 뭐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쵸, 이제. 신기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살던 동네가 사실은 크레이터였다니.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하면 네. 뭐 가끔 달 표면에서 그렇죠. 보는 이제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망원경으로 봤을 때 달에 보이는 그런 운석 크레이터 네. 그 안에 네. 한복판에 네. 내가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좀 짜릿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자랑하고 싶어. 그때 한 4만 년 전이면 이미 그때 제가 알기로 한반도에 사람도 살고 있었거든요. 구석기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만약에 뭐 합천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뭐 위쪽에 뭐 충청도나 강원도 정도 일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오오 하면서 살고 있었던 먼 원시인분들 예. 인류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진짜 장관이었을 거예요. 충청도 분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 정도가 떨어졌는데. 뭐 예. 피해를만 봤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당연히 엄청 그 진동은 당연히 아니, 느꼈을 공룡도 거고. 멸종시킨 게 운석 충돌인데 그쵸. 살아남았을까? 그래서 그 일대에서 굉장히 무시하기 어려운 아마 네. 큰 그 사건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운석이 떨어져서 지금 우리가 저기를 정확하게 합천의 적중 초계 분지라고 이제 분지. 지질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네. 그때 이제 한 주변에 8k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커다란 이제 크레이터가 저기에 남게 되었고 지금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살고 있는 거죠. 참 재밌네요.
근데 저렇게 움푹 파인 지형이 아까 말씀하신 대전이나 아니면 양구처럼 그냥 일반 분지 지형인지 아니면 운석 충돌구, 크레이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제 되게 다양한 지질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합천 지역에서 나온 되게 독특한 돌멩이가 암석이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거를 원뿔 모양처럼 이렇게 약간 티라노의 이빨처럼 원뿔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네. 샤터콘이라고 하는 돌이 있거든요. 콘.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만들어지냐면 갑자기 강한 압력과 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때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돌멩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엄청 큰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한 압력을 받았을 때 네. 그때 이제 저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광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대표적으로 운석 같은 그런 강력한 사건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성분이다 보니까 저걸 근거로 이제 일찍이 많은 지질학자 분들이 여기가 운석 크레이터였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합천에서도 발견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4만 2천여 년 전에 떨어진 운석이 형성한 합천의 충돌구인데요. 근데 뭐 요 사실 정도는 사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오늘 먼지님이 합천 운석 충돌구를 주제로 골라오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운석만 있어도 물론 재미있는 곳이지만 놀랍게도 또 최근 지질학자분들의 탐사를 통해서 이 합천에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구과학 교과서에서나 들었을 법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요. 뭐죠?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들어봤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뭡니까? 이게 보통은 호주에 유명해요. 저게 호주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돌멩이 같은 거 하나하나가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미생물이 만든 지층이거든요. 미생물이 만든 지층. 네, 그래서 저건 정확하게 오래전 이 영역에 살고 있던 고생물의 흔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정확히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스트로마가 제가 알기로 고대 그리스어 중에 레이어, 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불, 약간 침대, 매트리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층층이 쌓는 것처럼 만들어진 돌이다라고 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저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냐면 이제 바닷속에 지층이 잠겨 있어요. 그럼 거기 당연히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암석 표면 위에 이제 미생물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끈적끈적한 어떤 층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걔네들이 광물을 모아서 하나의 층을 형성을 하죠. 광물을 모아서? 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약간 지층을 쌓을 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돌 쌓을 때 중간중간에 시멘트 바르는 것처럼 얘네가 중간중간 계속 위층에 더 많은 층들이 쌓일 수 있도록 접착시켜주는 일종의 본드층 그런 역할을, 악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쌓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층이 쌓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의 단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얇게 하나하나 마치 크레이프 케이크 처럼 껍질 하나씩 벗겨 먹는 거. 진짜로. 그러니까 미생물의 그 느낌 나네. 미생물들의 크레이프 케이크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각적으로 봐도 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되게 알기 쉬운 돌멩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합천에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도 만들어진 거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현장에 스트로마톨라이트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것 같긴 한데 운석 충돌 이후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합천 지역이 일단 태생적으로 미생물들이 여기에 한창 살고 있는 환경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면 일단 땅이 움푹하게 파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도 차게 되면 이제 커다란 구덩이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대에서 이제 물의 온도도 되게 미지근하게 달궈져 있고 그 안에서 미생물들도 많이 살아 있고, 그러니까 호수처럼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석에 떨어져서 밥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밥그릇에 오래 전에 물이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바닥에서부터 미생물들이 이제 하나하나 가라앉고 땅 위에 하나하나 층을 쌓아가면서 이제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쌓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보통 우리가 운석이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에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공룡도 멸종시키고 생명도 다 죽여버리고 네. 하는 되게 파괴적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운석 충돌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근데 역설적으로 그 운석 충돌이 또 오히려 새롭게 미생물들과 여러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얘가- 파인 곳에 물이 차고 거기서 미생물 같은 생물들이 네, 신난다. 스트로마톨라이트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맞습니다. 번성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석이 떨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대는 뜨거워집니다. 그렇겠죠. 네, 예. 엄청난 충격 파워와 거기 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온도가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거기는 단순히 차가운 물이 그냥 고여 있는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네. 미지근하게 계속 달궈진 일종의 열수 환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따뜻한 물이 형성되면 미생물들도 더 생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광물질 미네랄들을 얘네가 다 끌어안아서 네. 층층이 땅 아래에다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석이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 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질 환경에서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 그냥 운석이 떨어지기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무조건 생기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생물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가 또 끌어안아서 같이 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합천 일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암석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탄산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탄산 이온을 머금고 있고 칼슘 이온을 머금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탄산염은 사실 물에도 되게 잘 녹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탄산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광물들이 이 일대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는 네. 애초부터 이 환경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성장하기에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운 좋게 그런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위한 건축 자재가 되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네. 거기에 운석까지 떨어지면서 네. 갑자기 거기서 본격적인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물도 거예요. 고이고 뜨끈하게 대표도 주고 하니까 네. 최적의 공사 환경이 됐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게 발견이 됐을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이런 흔적이 나와도 우리가 항상 화성 탐사할 때도 그렇지만 뭔가 이상한 흔적이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생명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인지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혹은 지질학적인 뭐 화산적인 흔적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흔적인지 그러니까 비생물학적인 흔적인지 아니면 실제 생물학적인 흔적인지 네. 이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한 가지 잠깐 좀 다른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좋아요. 예. 예전에 화성에서 날아와서 지구에 떨어져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화성발 운석이 가끔 지구에서 발견되거든요. 그게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화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지금은 잘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하게 지구의 성분도 아니고 뭐 다른 달의 성분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 이제 화성에서 온 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우리가 탐사 로봇을 보내서 네. 화성의 성분도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답안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탐사 로봇으로 확인한 화성의 성분과 네. 우연히 지구 사막이나 남극에서 주운 이 돌멩이의 성분을 비교했을 때 화성과 일치하면 이건 화성발인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성에서 온 건지 아닌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네. 참고로 화성발 운석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요? 운석으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싶으신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예. 흔한 소행성 운석 말고 화성 운석을 줍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저희 금성발 이런 건 없나요? 금성에서는 날아오기 아마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너무 대기도 두껍고 해서 예. 근데 그 어쨌든 에디터가 그거 먼저 찾으면 임자냐 그러는데요. 임자죠. 임자예요? 네. 찾아보세요. 네, 사유지에 떨어진 빨리 건 퇴근하고 가서 찾아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화성에서 떨어진 운석 중에 네. 옛날에 남극의 앨런 구릉, 앨런 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운석이 하나 좀 시끄러웠어요. 왜요? 그래서 앨런 힐에서 발견된 운석이어서 네. 아마 일련 번호가 ALH84001인가 그랬을 텐데 네. 이 운석을 이제 연구했던 당시 나사 과학자들이 뭘 발견하냐면 그 운석 조각을 얇게 잘라가지고 다양하게 현미경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뭔가 지렁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예. 지렁이 같은 게 진짜로 찍혀 있다고? 지렁이 화석이 거기에 어. 약간 몰드처럼 네.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네. 한 그 과학자가 드디어
찾았다. 화성에 살고 있던 찾았다. 외계 생명. 고대 외계 생명의 어. 화석이다 이거는. 이제 거기에 약간 심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네이처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화석 물론 이제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다양한 뭐 탄산염 어떤 화학 성분들 뭔가 생명 활동을 그렇지. 애매하게 보여주는 여러 간접적인 흔적들 플러스 네. 진짜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수상해 보이는 미생물 화석까지. 그 당시에는 혹시 모를 가능성이니까. 그래서 예. 당시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네.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어? 발표까지 했어요. 뭐라고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과학자가 그랬어요? 외계 생명체를 그랬어요? 발견했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큰 이슈였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했던 게 예. 일단 미생물이라고 보기엔 너무 사이즈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외형을 보면 진짜 네. 지렁이 약간 무슨 그 막대 모양의 박테리아처럼 생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이게 독립된 생명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따라오는 질문 정말 이거 생명 활동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뭐 화학적인 반응 아니면 화산적인 반응 정말 우연히 그렇게. 그렇죠. 뭔가 지질학적이고 화학적인 생물과 무관한 그런 반응 때문에 이런 이상한 애가 흔적이 남은 거 아닐까라는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 합천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과학적으로 얘가 정말 생명 활동 때문인 건지 예. 아니면 다른 비생물학적인 어. 그런 현상 때문인 건지. 어떻습니까 이번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그래서 이제 합천 거. 이번에 연구진들이 어떤 분석을 했냐면 그 현미경으로 네. 분광 탐사를 해요. 예. 그러면은 약간 그 전자 탐침 미세 분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어떤 층들이 어떻게 층별로 그 성분들이 층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쫙 마치 건물 지도 그리듯이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보니까 약간 잘게 부서진 쇠설성 광물이라고 하죠. 쇠설성.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유기물, 특히나 이제 유기물이 풍부한 층을 보면은 예. 그 석영 같은 성분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과학자들이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들이 암석 위에 낮게 깔려서 네. 일종의 매트층을 형성을 하고 네. 거기에서 광물을 끌어안아서 이제 함께 쌓여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매트층이라는 게 그 매트리스 할 때 매트. 그 맞습니다. 층층.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애들이 되게 일관되게 네. 그 유기물층에서 석영층들이 계속 많이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그 유기물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쌓이는 과정에서 이 석영 같은 물질이 같이 많이 쌓였다.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생물들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광물을 모아서 이 일대에서 같이 쌓여나가는 흔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 활동의 결과라는 게 미생물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유기물층에서 이런 성분들이 유독 많이 검출된다는 건 네. 어떤 미생물들의 역할이 여기 개입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천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생성 시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이번 발견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 보통 이런 암석 돌멩이들의 연령을 잴 때는 어떤 걸 많이 사용을 하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탄소에도 여러 동위원소들이 있고 이런 동위원소가 붕괴하는 그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약간 시계 삼아서 네. 반감기를 몇 바퀴 돌았는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하면 맞아요. 네. 정확하게 그 돌멩이의 나이 같은 거를 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제 나이가 분포할지를 생각해 보면 네. 당연히 지층이 쌓이면 아래쪽부터 쌓이겠죠. 가장 오래됐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나이가 어려지게 될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이래야 되는데 네. 이번에 분석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암석들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예. 거꾸로 아래쪽에서 더 나이가 젊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다시 오래되다가 예. 또 다시 또 나이가 뒤집어져서 또 다시 올라갈수록 젊어지고 하는 약간 나이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누가 뒤집어 놨나? 누가 말이 안 되지. 뒤집어서 다시 붙였을 리는 없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네. 이 환경은
그냥 예쁘게 미생물들이 착하게 살아가면서 쌓여있던 환경이 아니라 운석에 한번 세게 때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갑자기 원래 쌓여있던 모든 물질이 뒤섞이게 돼요. 아, 그러니까 충격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강력한 사건이 없었다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래쪽에서는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 쌓여 있고 그랬겠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젊은 애들이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하게 될 텐데 운석이 떨어지고 다 부서지고 성분이 뒤섞이게 되면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만으로 정확하게 이 암석의 연령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일부분에서 좀 뒤죽박죽 된 거네요. 맞아요.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런 나이 역전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안에 운석 물질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에 있지 않은 성분들이 이제 많이 날아오잖아요, 운석에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오스뮴 같은 그런 좀 되게 희귀한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도 오스뮴의 어떤 동위원소들을 비교하면 이게 지구에서 온 건지 아니면 지구 바깥 다른 우주에서 날아온 건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화학 성분들의 함량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확실히 지구의 성분은 아니다. 네, 이건 확실히 지구 바깥 어떤 우주 돌멩이에서 기원한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검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몇 가지 연구 결과가 확실한 운석 충돌을 입증해 준다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합천의 크레이터에 대해서. 네. 예. 아까 이제 크레이터가 떨어지면 합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구덩이가 생기고 거기에 물이 담기고 열수 효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열수 활동은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보통? 이런 열수 활동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추정하기로는 한 2만, 그러니까 충돌이 딱 있고 나서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한 2만 7천 년에서 3만 년 정도 사이에서 이런 열수 활동이 계속 지속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뜨거움이 유지되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질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죠? 왜냐면 우리가 지구 전체 역사를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구 전체의 역사? 지구 전체 역사. 우리가 지금은 지구에 산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숨쉬고 하는 거의 지구 대기의 한 20% 가까이가 다 산소로 채워져 있는데 원래 지구에 이렇게 산소가 많지 않았어요. 지구의 그 산소 농도의 변화를 우리가 여러 고지구 대기학적인 흔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5억 년, 4억 년 전에 갑자기 급격하게 지구에서 산소의 농도가 확 올라가는 소위 산소 대폭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상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이제 물 밑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살고 있던 애들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고 하는 작동이 그때부터 돌아갔고 덕분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산소가 많아지니까 너무 많아져서 O2면 우리가 숨쉬는 산소고 O3면 오존? 맞아요. 오존. 그래서 산소 3개가 붙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러면 뜨거워지겠네요. 안 뜨거워지나? 오존층은 이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오존층은 잊어주세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오히려 반대네. 네. 그러면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오존층이 없을 때는 애써 용기 내서 물 바깥으로 못 나오고 있었는데 다 쫄아가지고 근데 오존층 보호막이 싹 깔린 거예요. 육상생물 이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막 비집고 올라오고 식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게 가능했을 거다. 그럼 또 본격적으로 더 많은 이제 광합성이 벌어지고 생명체가 창궐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물학자들은 그리고 있거든요. 산소 대폭발. 근데 이 산소 대폭발이 물론 이제 지금 설명드린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들 좀 동의하고 있는 큰 그림이긴 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산소 대폭발의 그런 급격한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약간의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운석 크레이터에서 형성된 열수 환경이 국지적으로 그 지역 일대에서 산소의 양을 많이 높이는 작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일대에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 매트가 계속 자라나고 산소가 계속 뿜뿜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따뜻한 열수 환경마다 일종의 지구 곳곳에 깔려있는 산소 발생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의 그 미생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그 크레이프 케이크를 쌓아가는 네. 과정에서 네.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지구 전역에 여기저기 있었을 테니까 네. 그러면 지구의 산소 대폭발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가설까지 맞다면 네, 네. 합천은 더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구 전체에서 네. 산소를 채워주었던 그 현장 중에 하나가 네. 한반도에 우연히 남아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되게 뜻깊은 지역이 될 수 있는 이게 거죠. 산소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기였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 어떤 산소의 오아시스 역할을 네 맞습니다. 합천의 그 크레이터가 해줬을 수가 있다. 네, 와, 그러니까 합천에서 지구 생명 활동이 시작됐다. 요건 아닌 거죠?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그 그러니까 지질학적 사건, 네. 천문학적 사건, 그리고 생물학적 사건 모든 게 다 얽혀 있는 현장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합천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 진짜 중요한 맞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근데 우주먼지님을 비롯한 천문학자들이 이런 생명 탄생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면 자 합천은 운석 크레이터였어요. 네. 그리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수 환경이 갖추어지고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살아남아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은 어떤 명확한 생명 활동의 흔적을 여기에 남겼어요. 네. 운석은 지구에만 떨어지나요? 아니죠. 화성에도 떨어지고 달에도 달에도 떨어지고 떨어지죠.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 게다가 화성은 옛날에는 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먼 옛날 네. 물이 좀 있었던 화성에 운석이 떨어졌다면 예. 거기도 충분히 생물, 생명 활동의 어떤 활동이 징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산소도 공급되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잘 더 연구를 해보면 네. 화성 크레이터 위주로 열심히 땅을 파보고 뭔가 탐사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네. 화성에서도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같은 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까 에런일에서 발견된 지렁이에요. 아 이렇게 모든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군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네, 진짜. 그쵸. 예. 마침 제가 알기로 올해 네. 2026년이 그 화성에서 네.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찾겠다고 날려보냈던 바이킹이라고 하는 착륙선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이 바이킹도 화성 생명체와 관련해서 진짜 재미있는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 또 그것만 따로 제가 좋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바이킹에서 아직 벌써 50년 넘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때 찾은 거 생명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찾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다음에 또 화성 바이킹 테마로 제가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떡밥만 던지시네요. 그래서 마침 바이킹 그 50주년이 되고 있는 이번에 이 합천에서도 이 우주 생명체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한 발짝씩 네. 이 우주 생명체의 어떤 그 우주성, 네. 우주 전역에 이제 존재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들을 계속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석 충돌하면 어떤 대멸종, 이런 대파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또 다른 생명 활동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게 흥미로운 것 같고 네. 합천 군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진짜 어떤 지질과학의 도시.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합천. 진짜 네. 좀 진지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요? 군수님한테요? 합천에 지자체? 계신 관계자분들한테 예. 저는 합천이 우리나라에서 네. 고생물학, 그다음에 지질학, 그리고 천문학까지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약간 비키스토리를 테마로 해서 과학 탐험을 할 수 있는 별 보기도 좋나요? 그럼요. 여기도 별 보기 좋고 그래서 여기 딱 가서 이제 특히 이제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 아이들이 예. 여기서 여름 휴가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해인사도 너무나 뜻깊은 해인사 곳이지만 좋지만, 그럼 이제 예.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지.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지. 다 역사 과학을 휘젓고 있는 네. 잡지사 같은 관광지. 저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전향적으로 잡지사 특별판 합천 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지질학적 특징을 잘 살려서 예. 그 운석빵 이런 거 만들고 좋다. 네. 그리고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크레이프 케이크 너무 좋다. 네, 이런 거 만들고 네. 스트로마톨라이프 크레이프 케이크. 네, 이런 거 이제 개발해서 예. 이제 특산품으로 하면 너무 좋죠. 네, 이제 지자체 캐릭터도 이제 운석으로 만들고 네.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팔만대장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네. 운석 크레이터만 있는 것도 되게 드문 관광지이고 스트로마톨라이트만 있는 것도 되게 드문 관광지란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합천에는 그게 다 있잖아요. 좀 덜 알려졌어요. 맞아요. 엄청난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네. 저도 조만간 한번 놀러 가보려고
제가 이 근처 동네를 잠깐 방문할 일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예. 가는 김에 한번 합천도 구경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네. 정말 혹시 합천 쪽에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먼지님 모시고 또 이제 우주 얘기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찾아가고 네. 또 박광일 선생님이랑 해인사 얘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덕후, 과학 예. 덕후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예. 관광지.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니, 오늘 예. 괜히 이상하게 예, 또 예. 막 운석 크리에이터 가장자리 이게 뷰 좋은 데다가 막 이상한 뭐 어린 왕자 동상 이런 거 세우지 마시고 예. 뭐 I love 합천 HC 이런 예. 거 쓰지 마시고 예. 그냥 정말 그 자연 있는 그대로 예쁘게 보존해서 우리가 그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렇지. 제가 몽골 가서 네. 느꼈던 것처럼 네. 정말 그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전망대 이런 것도 좋지만 네. 예. 그렇습니다. 합천군에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합천 크레이터에서 발견된 생명의 신비를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오늘 알아봤습니다. 먼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